그날 이후 나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건가? 내가 욕심 많은 건가? 가족이 이렇게까지 나를 빼고 움직였는데도 조용히 넘어가는 게 착한 건가?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말이죠.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같은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문이 닫힌 방 안에서 속삭이는 목소리, 그리고 바깥에서 귀를 대고 서 있는 나. 아무도 나를 들어오라고 부르지 않는 장면. 나는 그 방 앞에서 오래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중요한 얘기는 늘 내가 없는 자리에서 끝났고, 나중에야 조각난 결과만 들었죠. 이미 결정됐어. 그냥 따라와 라는 말. 그게 이 집안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돈과 서류와 도장이 얽혀 있었고, 사람의 가치를 숫자로 나누는 순간이었고, 거기서 나는 공식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마치 존재 자체가 불편한 오류처럼, 삭제 버튼 한 번으로 지워버린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오래전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내가 갖고 싶었던 건 늘 나도 가치였다는 사실을, 선물보다 좋았던 건 함께 앉아서 이야기 들어주는 그 시간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유산이라는 단어 앞에서 서로를 찢어먹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걸까요? 웃긴 건요, 겉으로는 다들 차분했습니다. 법대로 했어. 절차대로 했어. 괜히 오해하지 마.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더군요. 마치 울고 떼쓰는 사람, 분별 못하는 사람.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법대로면 내가 왜 없는데, 절차대로라면 왜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그들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위기로 압박했죠. 가족끼리 이런 문제로 얼굴 붉히는 건 보기 싫다는 듯이. 결국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더군요.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은 점점 자극적으로 번졌습니다. 이게 과연 단순한 실수였을까? 누락이었을까? 아니죠. 나는 느꼈습니다. 이건 계획이었고, 조율이었고, 계산이었고, 여기서 한 명 빼면 나눌 게 편해진다는 아주 단순한 산수의 결과였다는 걸 그 순간 숨이 막히더군요. 내가 이 가족에게는 사람도 아니고 변수도 아니고 그저 불필요한 항목이었다는 사실이. 그래서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착한 척하자. 이제 그만 참자. 참으면 더 뺏긴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알았으니까. 그렇다고 소리 지르고 부수고 싸우겠다는 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내 목소리를 돌려받고 싶은 겁니다. 나도 알고 싶고, 나도 참여하고 싶고, 나도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에 앉고 싶다고. 그건 욕심이 아니라 최소한의 존중이라고. 그런데 이상하죠. 이런 말을 꺼내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도대체 얼마를 원하니?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나는 돈만 보고 달려드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들의 계산은 언제나 현명한 결정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이크를 들고 있는 상상을 합니다. 오늘처럼 라디오 앞에 앉아 조용히 말하는 상상.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나를 빼고 꾸며진 합의는 합의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친척들의 표정이 떠오릅니다. 제가 왜 저렇게까지 해? 라는 눈빛. 네,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애초에 그건 내 몫도 아니었어 라는 말로 끝나버릴 테니까요. 기억이란 건 참 편리해서 시간이 지나면 진실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는 내 기억을 이렇게 고정해 두고 싶었습니다. 그날의 공기, 그날의 침묵, 그날의 차가운 문장들, 그리고 내가 느낀 서늘한 배제까지 다 기록해 두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말하겠죠. 내가 예민해서 그래. 큰 그림을 못 봐서 그래. 하지만 저는 이제 말할 겁니다. 그 큰 그림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그림이었는지, 나를 지워서 더 보기 좋게 만든 그림이라면 나는 그 그림 속에서 영원히 서 있을 수 없다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죠. 내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가족을 미워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는 여전히 묻고 싶고, 마주 앉고 싶고,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나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완성될 수 없었다는 걸.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화해라는 말을 꺼내지 말아달라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서로를 속여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유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그 사랑은 얇은 포장지처럼 찢어져 버렸죠.
그 속에서 드러난 건 솔직한 욕망, 불안, 그리고 끝없는 비교였습니다. 쟤는 이미 잘 살잖아. 쟤는 덜 필요하잖아. 이런 말들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충분히 들릴 만큼 느껴졌습니다. 마치 회계 보고서를 앞에 두고 사람의 가치를 줄 세우듯이 그런 순간 나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아마 우리는 여전히 서툴지만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았겠죠. 그러나 돈이 남겨졌고 그 돈은 시험지처럼 우리를 나란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탈락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도 선명해서 한동안 밥맛이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창밖이 희미해질 때쯤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를 잃지 말자. 설령 모든 걸 잃더라도 나를 투명하게 만드는 방식에는 더 이상 동의하지 말자. 그리고 조용히 상상했습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꺼내놓을 날을, 오늘처럼 누군가 듣고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모른다고. 유산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한 자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복수도 고발도 아닙니다. 그저 선언입니다. 나도 있었고, 나도 알 권리가 있었고,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었다는 선언. 앞으로 누가 뭐라 하든 나는 이 사실만큼은 지울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나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침묵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의 존재를 다시 불러냈을까요? 나는 오늘 나를 다시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가 그날 닫혔던 문을 조금이라도 두드릴 수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나를 빼놓지 않겠다고.